혹시 왜 그 사람이 자꾸 당신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궁금했던 적 있나요? 전 애인, 짝사랑 상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일지도 모르죠. 마치 그들이 당신 생각 속에 월세도 안 내고 눌러앉아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쫓아낼 수도 없고 이유도 모르겠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당신 머릿속을 들락날락합니다. 사실 이건 단순히 뇌의 오류나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융은 누군가가 계속 당신 생각 속에 머무른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었죠. 오히려 당신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사랑일까요? 집착일까요? 아니면 당신도 모르는 더 깊은 무언가일까요? 시작하기 전에 아래 볼루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놓치기 아쉬운 개인적, 영적인 성장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융의 흥미로운 이론들, 즉 그림자, 아니마와 아니무스, 투사, 그리고 신비로운 동시성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나면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거나 어쩌면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걸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칼융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밖을 바라보는 사람은 꿈꾸고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마치 숨겨진 통로로 가득한 미로와 같다고 믿었습니다. 이 통로들은 자기 발견의 보물로 이어지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어두운 구석을 탐험하지 않고 그저 표면에 머물며 일상에 바쁘게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당신의 생각 속에 떠오른다면 융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깨어나라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빙산에 비유해 봅시다.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꼭대기는 당신이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즉, 당신의 생각, 감정, 기억 같은 것이죠. 하지만 수면 아래 숨겨진 거대한 덩어리, 바로 그곳이 무의식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리적 활동 중 대부분이 바로 이 무의식에서 일어나죠. 이 무의식 속에는 억눌린 욕망, 해결되지 않은 감정, 숨겨진 두려움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계속 떠오르는 것은 그들이 당신 무의식 속 깊은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오래된 기억과 연결됐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당신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담고 있을 수도 있죠. 융에 따르면 이런 일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그들이 영원히 당신을 괴롭힌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이는 당신의 마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만나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는 길에 비치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이 그림자는 당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속 깊은 곳의 일부를 말합니다. 칼융은 그림자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과 맞지 않아 억누르고 부정하고 외면했던 모든 것,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당신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그 사람들이 사실 당신의 그림자를 대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의 자신감을 부러워한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속으로는 스스로를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혹은 그 사람의 창의성이 끌린다면 어쩌면 당신 자신이 오랫동안 외면해 온 창의성을 의미할 수도 있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짜증나고 싫다면 사실 그들이 당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오만함이나 충동적인 모습처럼 말이죠. 융은 인간관계가 종종 자신과의 관계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믿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생각 속에 머무른다면 그들은 당신 그림자의 일부를 상징하며 그 부분이 주목받길 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무의식이 야, 나 좀 봐.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 사실을 깨닫는 건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 내가 자꾸 저 사람 생각을 하지? 라고 고민하는 대신 저 사람은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비추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나는 이걸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림자는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탐구해야 할 대상이죠.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 즉, 그림자를 이해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을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내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칼 융의 가장 흥미로운 개념 중 하나인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원형은 우리의 심리 속에 존재하는 여성적 측면과 남성적 측면을 상징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간단히 말해 아니마는 남성 내면에 자리 잡은 여성성을, 아니무스는 여성 내면에 자리 잡은 남성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별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이것은 상징적인 개념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과 상관없이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당신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과 관련이 있을까요? 융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리거나 집착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당신의 아니마나 아니무스와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이상적인 파트너의 이미지와 일치할 수도 있고, 혹은 당신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던 내면의 어떤 특성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의 감정적 깊이에 끌린다면 사실 이는 당신 자신이 삶에서 갈망하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면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끌림이나 매력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환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이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투영해서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꽤 혼란스러운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역동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자꾸 저 사람 생각을 하지? 라는 질문에서 저 사람이 내 안에 어떤 부분을 깨우고 있는 걸까로 시선을 전환하게 되니까요. 결국 우리 머릿속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 자신과 가장 친밀한 부분을 반영하는 거울일 때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관계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칼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감정 대부분이 실제로는 그 사람과는 거의 상관이 없고 우리 자신과 모든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현상을 투사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당신의 생각, 욕망, 두려움을 마치 영화처럼 다른 사람에게 투영해놓고 그들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거죠.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의 야망을 존경한다고 해봅시다. 사실 이건 당신이 더 가지고 싶어하는 특성이거나 이미 가지고 있지만 아직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 특성일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이 누군가를 싫어한다고 느낄 때 그 사람은 당신이 스스로 두려워하거나 부정하려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멀게 느껴지는 모습이 사실 당신이 내면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든 당신의 무의식이 그 사람을 스크린처럼 사용해서 당신의 심리적 문제를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사는 너무나도 현실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정을 쉽게 사실로 착각하곤 하죠.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또는 저 사람은 너무 싫어. 라는 생각이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걸 굉장한 성장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싫어하거나 감정적으로 계속 엮이고 있다면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로 보고 있는 건 무엇일까? 이 감정은 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 투사를 자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투영된 감정을 인식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절대 쉽지 않지만 융이 말했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모든 짜증은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당신에게 문자를 보내온 적, 아니면 몇 주 동안 그 사람을 떠올리며 지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 마치 우주가 당신에게 윙크를 하거나 장난을 치는 것 같은 순간들 말이죠. 칼 융은 이 현상을 동시성, 즉 의미 있는 우연이라고 불렀고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융은 동시성을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지 않은 사건들이 의미로 연결된 현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당신의 생각과 외부에서 벌어진 일이 특별하게 연결된 것처럼 느껴질 때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무의식이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보이지 않는 더 큰 힘이 당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동시성은 단순히 신기한 우연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융은 동시성이 당신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 삶에 계속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되돌아볼 순간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당신 안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두려워서 회피하고 있는 길을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혹은 단순히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동시성이 일어난다면 단순히 우연이네 하고 넘기지 마세요. 이걸 우주나 당신의 무의식이 깊이 탐구하라고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여 보세요.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시성은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항상 존재하는 현실이다. 즉, 이런 순간을 통해 당신은 자신과 삶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융의 이론들을 풀어봤으니 궁금하실 겁니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칼 융의 아이디어는 단순히 흥미로운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자기 인식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가 될 수 있죠. 다음은 당신의 마음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해독하기 위한 3단계입니다. 1단계, 되돌아보기. 우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 떠오르지? 그들의 자신감에 영감을 받고 있나요? 그들의 무심함에 답답함을 느끼나요? 혹은 그들의 모험심에 끌리고 있나요? 이처럼 떠오르는 감정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2단계, 분석하기. 그 감정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파헤쳐 보세요. 예를 들어 그들의 창의력에 감탄한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도 삶에서 더 창의적인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은 그들의 거절이 아프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당신의 오래된 자존감 상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과정에서는 일기 쓰기나 명상을 활용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진짜 문제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3단계, 행동하기. 이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성장을 시작하세요. 자신감을 키워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외면했던 창의적인 면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혹은 오래된 감정적 상처를 치유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해독하는 과정은 그저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생각을 멈추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성장으로 향하는 로드맵이 될 수 있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죠.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조종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즉, 당신의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그 생각의 진짜 의미를 찾아내는 주도권을 잡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보물지도와도 같습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이해하는 길로 이끌어줍니다. 누군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단순히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나를 더 깊이 탐구해봐 라는 초대인 셈이죠.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스스로도 몰랐던 자신의 일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머무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 자신의 성장에 필요한 열쇠가 되어줍니다. 그러니 숨을 깊이 들이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이 하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결국 당신의 내면이 말하고자 했던 진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꼭 만나요. 사랑과 함께 여러분의 아레볼루션이었습니다.